안녕하세요. 행정철학 윤리 이번에 또 수업을 합니다. 이제 뭐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 끝났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는데 오늘 배우는 얘기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가 자료 같은 거, 부가 자료라든가 강의 자료 등은 모두 제가 우리 이 캠퍼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만 잘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36쪽에 맨 위에 줄에 이런 게 있어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람, 경이로움. 아, 참, 야, 이런 게 있구나. 경이로움. 그 다음에 우환. 자, 근심 걱정한다는 의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철학적 어떤 그 개념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놀람이요. 자, 이 강의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놀라움은, 여기서 말하는 놀라움은 이런 거예요. 자연 과학 현상의 놀라움이라기보다는 그 옛날에 의식, 요새 말로는 행사인데 옛날 말로 의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비를 좀 오게 해달라, 기우제라고 하죠. 비를 오게 해달라고 이제 왕이 기도를 하는데 몇 날 며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비가 와요. 그런 의미의 놀라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기심, 이 책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호기심 하나가 빠져있는데, 호기심은 거의 모든 과학이 발달하는 중요한 원인이요. 이거는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호기심이요. 얼마 전에 화성에 지금 탐사선이 도착했잖아요. 어떻게 화성까지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을까? 또는 지금이 아니라요. 뭐 몇천 년 전에요. 자, 지금은 뭐 망원경이라는 아주 좋은 그 도구를 가지고 별을 관찰하지만 여기서 이제 천문, 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천체망원경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을 때 어떻게 저거는 금성이고 저거는 화성이고 저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글을 쓰고 누군가를 가르친 거죠. 호기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기심이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에 지금 없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강의 자료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연과 실패, 실수가 학문 발달에 기여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나는 원래 A라는 것을 하려고 실험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우연히 뭔가를 잘못 섞었어요. 이거와 이걸 잘못 섞었는데 거기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의학과 약학 같은 경우 우연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결과가 엄청난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이게 눈 비비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앞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걸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실수나 실패. 한 번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분야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무기, 그러니까 총이나 이런 거요, 칼이나 이런 무기들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동네 어디 가서 이렇게 저 사격장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총을 쏠 수가 있죠. 그리고 양궁 같은 거 요새 할 수 있는 게임장도 있어요. 우리 양궁 이렇게 당겨서 하는 그거. 자, 근데 그런 도구를 만드는 거는 만만한 일이 아니죠. 실패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학문 발달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철학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건을 겪어서 갑자기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놀라움이나 호기심, 그리고 우환, 자, 우환에 대한 이야기는 37쪽에 아래에서 7번째 줄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는 마음, 우환의식은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자,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죠. 자,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심 걱정이라고 이건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걱정을 해야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걱정하니까 준비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난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불안하잖아요. 긴장도 해야 되고, 공부할 때만큼은 긴장해서 공부를 해야죠. 긴장해야 준비를 하는 거고, 걱정을 해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환의식이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나 막연한 초조함이 아니라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공무원 좀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좀 서양의 얘기인데, 서양의 뭐 1900년대 좀 지나서의 얘기입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요.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39쪽에 위에서 한 8번째 줄 보면은 1차원적 사회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뭐 One Dimensional Society 뭐 이런 단어들 나옵니다. 1차원적 사회는 도구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 도구적 합리성은 목적에 대한 판단은 미루고 오직 수단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목표보다는 수단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 사람을 마치 기계처럼 여기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도구적 합리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구는 사람인 거예요. 자, 사람을 도구처럼 써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1950년대 이후쯤에 나타난 건데 사실은 이제 1930년대쯤부터 뭐 혹시라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얘기하는데 이제 과학적 관리론, 자, 시간과 동작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자, 1시간에 몇 개를 생산하고 2시간에 몇 개를 생산하고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하는지 그런 것에 이제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론이요. 그때도 뭡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죠. 자, 사람을 기계처럼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활용했을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기술 발달에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율성이 좀 침해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39쪽에 아래에서 4번째 줄이요. 평등을 가장한 차별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번졌던 얘기인데, 흑인에 대한 어떤 무시, 그리고 불평등, 그리고 뭐 백인과 흑인이 아예 당시에요. 같은 책상에서, 여러분 학생 식당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못 먹었죠. 온리 여기는 화이트, 자, 백인들이 먹는 곳, 저쪽은 온리 블랙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왔었던 미국인들, 당시의 미국인들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이제 당시에 엄청난 사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깨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 시기에 평등을 가장한 차별이라는 이런 현상들이 미국 사회에 많이 나타났던 거고, 시기적으로는 이제 베트남 전쟁 때의 얘기입니다. 1950년, 60년, 70년대까지의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뭐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근심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좀 미국 중심적인 어떤 얘기를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학에 대해서, 행정학의 어떤 위기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좀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